도로 총정리 전편. 포장의 종류와 가요성 포장의 특징. 오늘부터 도로편에 대해서 시작해볼 거야. 파이팅 해보자. 도로면을 보호 및 강화하고 평탄성을 높여서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주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처리된 노면의 구조물을 포장, 영어로 페이브먼트라고 해. 포장의 종류에는 가요성 포장과 강성 포장, 합성 단면 포장이 있는데, 가요성 포장은 영어로 플렉시블 페이브먼트라고 하고, 이 포장법은 표층과 노반을 통해 차량의 박회하중이 집중되지 못하게 넓게 퍼뜨려서 노상에 도달하는 하중 강도를 노상의 지지력보다 작게 함으로 교통하중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야기하지. 또 강성 포장이란 리지드 페이브먼트라고 하는데, 신축성이 적고 강성이 큰 포장을 말해.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하고, 힘에 대한 저항성이 크지만 시멘트 경화 후에는 균열이 생기기 쉽기도 해. 그럼 오늘은 이 중 가요성 포장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편의상 이후부터는 약어로 ACP라고 부를게. ACP의 시공성은 시공이 단순하고 양생이 불필요해서 시공 속도가 빠르지. 조기 교통 개방이 가능하고 품질 관리에도 용이해. ACP의 내구성은 10년을 목표로 설계를 하지만, 요즘은 대형 차량과 과적 차량이 많아져서 설계 공용 기간이 단축돼서 5년에서 10년마다 더 씌우기를 시행하는 편이야. 중차량이 통과하거나 고온 환경에서는 소송 변형이 일어나서 자국이 생기기 쉽지. ACP의 표면은 기본적으로 재료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미끄러움이 생기기 쉽지만, 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작아서 승차감이 양호한 편이야. 또한 ACP의 유지보수는 간단히 덧씌워서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용이하고, 국부적인 보수 또한 용이한 편이지. 다만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편이라 보수 때마다 교통에 지장을 주기도 해. 또 ACP의 경제성은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를 하면 유지 수선을 자주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비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성 포장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편의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제부터 CCP라고 부를게.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역시 ACP라고 부르도록 할게. 먼저 CCP의 역학, 구조적 성질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 신축성이 적고 강성이 큰 포장이라 교통하중을 콘크리트 슬라브가 직접 지지하는 형식이야.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역학적인 특성이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도가 ACP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다만 ACP에 비해 집안의 치마, 특히 부등치마에 의한 파손에 취약해서 CCP를 시공하기 전에 불균질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 개량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겠어. 또 CCP의 시공성은 ACP에 비해 복잡하고, 또 알다시피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 개방이 ACP에 비해서 상당히 늦지. CCP의 내구성은 ACP에 비해 중차량에 잘 견디며, 이에 포장의 수명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볼 수 있어. 또 ACP와 달리 자국 같은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내마모성도 일반적으로 더 크지. CCP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ACP에 비해 미끄러짐이 적지만 각종 줄눈 시공이 필요하고 재료 자체에 거칠기 때문에 ACP와 동등한 평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에 줄눈이나 거친 면을 따라 소음 발생이 ACP에 비해서 더 크고, 노면 반사가 큰 편이라 야간이나 터널 등에서는 밝다는 측면도 있으나 주간 야외 주행 시 시각적 피로도가 더 크다는 단점도 있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승차감이 ACP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 CCP는 앞서 콘크리트 편에서 많이 다뤘듯 온도응력, 동해, 알칼리 골재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곳에 중차량 통행이 지속되어 균열 확장 및 콘크리트 열화로 발전할 수 있는데, 원인 및 파괴 규모에 따라 국부적인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면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ACP에 비해 유지 보수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CCP의 경제성은 시공비 자체는 ACP보다 높을 수 있으나 CCP가 ACP에 비해 보수의 빈도가 더 적으므로 20년을 두고 보면 CCP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 또한 CCP는 묵은 콘크리트 포장과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묵은 콘크리트와 연속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줄눈의 유무야.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줄눈을 설치하여 균열이 줄눈에 생기도록 유도하는 반면,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철근의 인장력으로 균열을 억제하므로 줄눈을 거의 두지
두지 않지. 또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기본적으로 포장의 신축작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슬라브와 바닥면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리막을 두지만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두지 않아. 또한 유지 보수는 당연히 철근이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진 묵은 콘크리트 포장이 비교적 간단하겠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요성 포장 ACP와 오늘 배운 강성 포장 CCP를 비교한 비교표를 띄워둘게. 사실상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내용에 엑기스를 요약한 표라고 할 수 있으니 이 표만큼은 꼭 머릿속에 정리해두도록 해보자.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 오늘은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먼저 투수성 포장이란 투수가 되는 포장체를 통해 우수가 침투하여 우수를 흙 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을 말하며 보도나 자전거 도로, 소형 승용차 등 가벼운 차량이 주로 통과하는 차도, 주차장, 군내 포장 등에 적용되는 포장이야. 이 포장의 장점은 우수가 지중으로 통과할 수 있으므로 지중 생태의 개선 효과가 있으며 노면 배수시설과 하수도의 부담을 줄이므로 도시하천 범람이나 공공수역의 오탁을 경감시키기도 해. 또 보행자 입장에서 미끄럼 저항 증대, 보행성 개선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지. 다만 단점으로 장골재가 생략된 혼합물이므로 역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차도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공급률이 크고 물과 공기가 쉽게 통과하는 만큼 노화가 쉬우며 물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마모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나 토사가 공국을 메우게 돼서 점차 투수 기능, 즉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어. 다음은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배수성 포장은 빗물이 불투수성 포장층의 표면을 흘러서 측면의 배수로 쪽으로 신속하게 배수되도록 설계 및 시공된 포장이야. 배수성 포장은 도로의 배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물고임과 이로 인한 포트홀 등으로 포장의 파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재질의 품질 특성뿐 아니라 도로 배수 구조물의 배수 기능이 원활한지 함께 검토해야 하지. 배수성 포장의 장점은 투수성에 비해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향상하게 되는데 빠른 배수로 표면의 우수를 빠르게 배제하므로 주행 차량으로 인한 물보라를 완화시켜주며 또 같은 이유로 도로 표면 수막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현상도 완화시켜주고 투수성 포장에 비해 주행 시 소음 발생도 적으며 도로 노면의 표시를 더 잘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 단점으로 배수시설을 함께 설계 시공해야 하므로 투수성 포장에 비해 시공성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며 같은 이유로 배수시설 유지관리 소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겠어. 또 지중 생태, 하수도의 부담 경감 등의 투수성 포장의 장점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겠지. 마지막으로 투수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을 비교한 표를 이렇게 띄워둘게. 시험에 관련 사항이 나오면 각 포장의 개념 설명과 함께 이 비교표를 작성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 포장의 구조 및 기능. 오늘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포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후 도로편 강의 설명 시 언급될 포장 구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번 강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각각 다음의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따라가며 각 포장의 구성층별 기능과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제일 상단의 마모층은 직접 교통 하중의 전단, 마멸 작용에 저항하여 잘 미끄러지지 않고 쾌적한 주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도로의 최 바깥층을 말해. 그리고 표층은 교통 하중을 분산시켜 기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층인데 표층과 마모층 모두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만들어지며 통상 별도 구분하지 않고 통층에서 표층이라고 부르기도 해. 또 중간층은 기층 위에서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기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중간층에 위에 살포되는 텍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아래에 살포되는 프라임 코트는 부착을 좋게 하는 목적과 방수성을 높이는 기능을 위해 각각의 위치에 살포하는 역청 재료를 말해. 다음 기층은 표층에서 전달되는 힘에 저항하고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층이야. 따라서 이러한 힘에 역학적으로 견디기 위해 쇠석, 입도 조정, 입상 재료 등 고품질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역청 안정처리, 시멘트 안정처리 등 안정처리 공법이 적용되지. 참고로 이 안정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강의로 다뤄볼 거야. 다음 보조기층은 쇠석, 슬래그, 자갈이나 이들을 혼합한 골재를 전합하여 시공되는데 하중을 분산하는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노상토의 세립자가 기층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동결작용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 포장 구조 하부의 자유수에 의한 물고임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층이야. 다음 동상방지층은 자갈과 모래 같은 비동결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이고 차단층은 노상층의 세립토사가 보조기층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는 층이며 노상이란 포장층의 기초로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층이야. 노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포장층들을 통해 전달되는 응력에 대해서 변형 또는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최적의 지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노상토의 강도 특성에 의해 포장층 두께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마지막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층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까? 제일 상단의 콘크리트 슬라브는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나
층이나 묵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층으로 이미 알다시피 직접 하중을 지지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며 방수나 방진의 기능도 하는 층이 되겠어. 그 하단부의 기층과 보조기층은 양질의 입상재료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콘크리트 슬라브에 균일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포장층 하부의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하지. 그 하부의 노상은 앞서 설명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노상과 동일하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 오늘 배운 포장의 구성층에 대한 사항은 물론 단답형으로 직접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다양한 주제를 설명할 때 기초적인 지식이 될 수 있으니 꼭 익혀두도록 하자. 미끄럼 방지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이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이나 도면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에 해당하는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이므로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여 안전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법을 말해. 미끄럼 방지 포장은 크게 도로 표면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형식과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로 표면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형식에는 계립도 마찰층, 슬러리 실 공법, 수직의 표면 처리 공법이 있고,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에는 그루빙 공법, 숏 블라스팅 공법, 노면 평삭이 있겠어. 그럼 각 공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 계립도 마찰층은 굵은 골재, 장골재, 필러 및 아스팔트를 이용한 포장용 가열 혼합물인데, 이 혼합물을 표층에 시공하면 노면이 매우 거칠어져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해. 이 공법의 장점은 차량 고속 주행 시 미끄럼 저항성 개선과 표면 배수가 신속해서 수막 현상, 물튀김, 물보라, 우천 시 노면 반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계립도 마찰층 자체에서는 소성 변형이 일반 가요성 포장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으며 포장의 두께가 비교적 얇기 때문에 골재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다만 단점으로는 인력 시공인 경우 포장의 두께가 얇으므로 평탄성 확보가 어렵고 상황에 따라 반사 균열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으며 석유류 등의 액체가 노면에 떨어지면 혼합물이 방리되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 다음으로 슬러리 실 공법은 상온에서 유화 아스팔트, 장골재, 석분, 물 등을 혼합한 슬러리 혼합물을 6에서 10mm 정도 포장면에 포설하는 공법이야. 슬러리 실은 상온에서 혼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다짐 작업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해. 또 비교적 균일하면서 치밀한 혼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서 헤어크랙에 보수를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군. 수직의 표면 처리 공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미끄럼 방지 포장 형식으로 포장면에 에폭시 수지를 도포한 후 마찰 개수가 큰 경질 골재를 살포하여 고착시키는 방법이야. 이 공법의 특징은 노면 마찰 개수가 효과적으로 증가하지만 표면이 방리될 경우 이탈 슬러그에 의해 미끄럼 사고가 되려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 또한 비산먼지를 야기시키며 소음도 발생시킨다는 단점도 기억해두자. 그루빙 공법은 그루빙 기계로 포장층에 홈을 내는 공법으로 비교적 근래에 보급된 공법이야. 우천 시에 수막 효과를 억제하고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 저항을 높이는 미끄럼 방지 공법이지. 그루빙의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종방향과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인 횡 방향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데, 주로 곡선 구간에는 종방향 그루빙을 두어 횡 미끄럼을 방지하고, 횡 방향 그루빙은 급경사, 교차로 등의 정지거리 단축, 수막 현상 억제 등을 유도한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숏 블라스팅 공법은 블라스터라고 불리는 다량의 쇠구슬을 고압으로 노면에 연속 타격하는 방법으로, 원래는 소형 블라스터 장비로 강구조 표면에 녹채거나 콘크리트면에 기름때 제거용으로 적용되던 방법인데, 장비를 대형화하여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방지용이나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접착력 증진용으로도 사용하게 된 공법이야. 노면 평삭 공법은 포장 노면을 전체적으로 약간 깎아내서 포장면을 거칠게 만드는 공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미끄럼 방지 포장 형식 선정 시 적합한 포장체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봤으니 참고해두자. 노상 및 기층, 안정처리 공법. 지난 포장의 구조 및 기능 강의에서 기층을 설명할 때 기층의 안정처리 공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안정처리 공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안정처리 공법이란 도로공사에서 노상 또는 기층의 지지력이 부족할 때 해당 층의 재료에 물리적인 방법이나 첨가제를 첨가하는 방법 등으로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을 말해. 특히 노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 상부 교통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층으로 12R치 2 미만의 노상의 경우에는 안정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지지 조건을 확보해야 되겠지. 우선 안정처리 공법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듯 결국 지지력 증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침투성을 감소시켜서 함수비 변화로 인한 지지력 변화를 줄이는 목적, 치마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저품질의 현지 재료를 개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 안정처리 공법은 통상 물리적 방법, 첨가제 방법, 그리고 마카담 공법, 멤브레인 공법이 해당되는 기타 공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리적 방법으로는 치환 공법, 입도 조정 공법, 함수비 조절 다짐 공법이 해당되며, 첨가제 방법에는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석회 안정처리 공법, 역청 안정처리 공법,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이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각 공법별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치환 공법은 말 그대로 현지 집안의 불량토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하는 공법이며, 불량토가 부분적으로 있을 때 실시하는 부분
치환과 전체적으로 치환하는 전면 치환 공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어. 이 공법을 위해서 대규모 사토장과 치환을 할 양질의 재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겠지. 다음으로 입도 조정 공법은 몇몇 종류의 흙을 혼합해서 입도를 계량한 후 혼합 다짐을 하는 공법으로 인터라킹에 의한 다짐 효과를 추구하는 방법이야. 로드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하는 노상 혼합 방식과 연속 믹서, 혼합 믹서를 이용하는 플랜트 혼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보자. 함수비 조절 다짐 공법은 말 그대로 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다지는 공법으로 집안 투수성의 감소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지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고 집안 강도 증가와 침하 방지에도 효과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다음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은 현지의 흙에 시멘트를 혼합 후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다짐하는 방법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건조, 수분, 동결 융해에 대한 집안의 내구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법이야. 특히 이 공법은 사질투일 때 계량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 참고해보자. 또 석회 안정처리 공법은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에 시멘트 대신 석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강도의 증가, 특히 장기 강도 발현에 효과적이고 이 공법은 대상 집안이 점송토일 때 계량 효과가 좋다고 해. 역청 안정처리 공법은 역청제의 점착력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 강도 증가와 더불어 방수성도 개량되는 효과가 있지만 역청제가 과다할 시에는 오히려 강도가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적정한 양의 역청제를 첨가해야 되겠지. 화학적 안정처리 공법은 염화칼슘을 혼합하는 방법, 염화 나트륨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보자. 또 마카담 공법은 마카담 롤러를 이용해 다지는 방법으로 체험 골재를 13mm 이하로 하고 살수하며 다지는 물다진 마카담과 산모래, 강모래를 사용하여 다지는 모래다진 마카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멤브레인 공법은 플라스틱 시트와 역청질 막을 워터베리어로 이용하여 흙 속의 함수량을 조절함으로 노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자. 완성 노면의 검사,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하고 포장을 했거나 아스팔트 도로의 신설 포장을 완성하면 완성 노면에 대해 설계서와 시방서 규정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탄성, 균열, 규격, 폭, 표면 상태 등을 검사해야 하지. 오늘은 이 완성 노면의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완성 노면의 검사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아까 말했듯 설계서와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 노면의 평탄성과 균열을 검사하여 주행의 쾌적성을 확보하며 시공 분량을 조기에 파악하여 방치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어. 다음은 완성 노면의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은 평탄성, 균열, 규격, 표면의 상태이고 여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이음을 더 특별히 검사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혼합물에 대한 검사를 더 한다고 기억해보자. 그럼 이제부터 검사 항목별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자. 먼저 평탄성 측정은 종방향은 7.6m 프로파일 메탈을 이용하거나 APL이라는 도로 종단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횡방향은 3m 직선자를 이용해서 요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균열은 발견이 되면 균열의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규격 검사는 폭은 표층과 중간층의 각각 오차가 2.5cm 이내, 두께는 표층이 오차 0.7cm 이내, 중간층이 0.9cm 이내여야 하지. 또 표면의 상태 검사란 혼합물의 조골재와 쇄골재의 재료 분리 상태를 파악하고 다짐 장비의 바퀴 자국이나 다짐 장비의 장기 정체로 인해서 표층이 패이거나 밀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야. 다음 콘크리트 포장에서 실시하는 이음부 검사는 신구 포장의 이음 부위에 콜드 조인트 발생 여부를 보고 포장체의 일체성을 확인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에서 작업 중단이나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때 발생하는 세로 이음과 가로 이음에 대해 중간층과 표층의 이음 위치를 어긋나게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세로 이음 위치는 0.15m 이상, 가로 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야 합격이야. 마지막으로 혼합물에 대한 검사는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공사 감독이 선정한 매 차선 500m마다 1개소 이상의 코어를 채취해서 두께와 다짐도, 아스팔트량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두자. 완성 노면 검사 시 유의사항은 시방서, 설계서의 품질 규정을 준수했는지 잘 검사해야 하고 횟수와 허용오차, 위치를 준수했는지 잘 검사해야 하며 취약부의 측정 빈도를 관리하여 충분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어. 그럼 노면 검사 시 불합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해야 하고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큰 결함의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